P라인, P에디트는 둘 다 폴리선입니다. 폴리선 명령어입니다. 아주 예전에 사각형 그릴 때, 렉탱글이죠. 사각형 그릴 때와 다각형 그릴 때, 폴리곤 그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선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로 전부 이어진 선, 두 번째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자요, 이렇게요.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그려보면 하나로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렉탱글 명령어를 보면 여기 widt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의 폭인 거죠. 그래서 선의 폭을 지정하고 그리면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리선의 특징 두 가지 그대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속성창을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속성창을 이용하면 여기 글로벌 위드가 나옵니다. 글로벌 위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선의 굵기를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그럼 P라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P라인,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P라인, 요거는 폴리선 그리기 명령어인데, 그리고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폴리선 그리기. 단축키는 PL. 여기에 폴리선 그리기가 없네요. 명령어 직접 쓰셔야 됩니다. 자, P라인,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자, 시작점을 클릭했더니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이거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죠?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자, 맨 끝에 가면 클로즈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옵션들이 있죠? 그 중에 여기 클로즈. 그럼 도형 닫고 끝나는데, 하나로 다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시작점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하프 위드는 반폭이란 뜻이고 위드는 폭이란 뜻입니다. 위드를 써도 좋고 하프 위드를 써도 좋습니다. 위드, 자, 10mm. 그랬더니 엔딩 위드,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의 선의 폭, 끝나는 부분의 선의 폭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10mm. 어떤가요? 10mm 짜리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자, 선의 폭이 지정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width 0, 엔터, 0 엔터. 다시요. width 0 엔터, 10 엔터. 스타트 위드와 엔드 위드의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width 0 엔터, 0 엔터. 다시요. width 10 엔터, 0 엔터. 자, 다시 볼까요? width 10 엔터, 0 엔터. width 0 엔터, 10 엔터. width 0 엔터, 0 엔터. 자, 화살표 모양이 반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P라인, 시작점 지정해서 갔더니 여기에 아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크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홀을 만들어 주네요. 근데 홀을 만드는 방법이 앵글 방식, 각도 방식, 중심점, 접선 방향, 그 다음에 반지름, 두 번째 포인트, 근데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다시 선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곡선이 하나로 이어진 이런 형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라인이나 서클, 아크 등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조인 명령어로 바꿉니다. 또한 이런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분해 명령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분해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P라인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P에디트,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P에디트, 폴리선 수정하기, 단축킨 P입니다. 자, P에디트 그리고 폴리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뜹니다. 근데 많이 쓰지는 않고 클로즈, 조인, 위드 뭐 요 정도 사용하고 조금 더 쓴다면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D 커브 요 정도 사용합니다. 에디트 벌텍스나 라인 타입 젠이나 리버스 같은 건 쓰진 않아요. 먼저 피트 커브로 만들어 줍니다. 스플라인 커브 만들어 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P라인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자, 20mm, 20mm, 그 다음에 20mm. 자, 제가 20mm 짜리로 제가 선을 몇 개 이렇게 그릴 겁니다. P라인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톱니바퀴로 몇 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카피, 복사를 좀 해봤습니다. 얘네 두 개는 다시 이렇게 실선으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P에디트, 피트 커브, 다시 한번 P에디트, 스플라인 커브입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끝점을 맞춰보면 알아요. 이거 예전에 스플라인 할 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스플라인 할 때도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가 있었습니다.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그에 비해서 스플라인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가는 두 선의 접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커브를 스플라인 커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D커브, D커브는 다시 직선으로 바꾸는 명령을 말합니다. D커브. 자, D커브로 한번 그려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위드가 있네요. 네, 선의 굵기 5mm. 그러면 5mm로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P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제가 이 끝에를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진 않겠죠? P에디트 하기 전에 얘를 색상을 바꿔 놓죠. P에디트, 그럼 여기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선택하고 엔터. 조인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조인은 두 개 이상의 P라인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도형 닫기. 근데 클로즈를 하고 나면 다시 오픈이 생성이 됩니다. 오픈 누르면 다시 도형이 열리고 닫고. 자,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그리고 일반 라인을 선택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오브젝트 셀렉티드, 오브젝트가 선택됐는데 is not a polyline.
폴리선이 아닙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이거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반 라인을 선택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Yes. 그 다음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가요?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떨어져 있죠? P-Edit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물어보죠? 오브젝트 셀렉 객체가 선택되었는데 폴리선이 아닙니다.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Yes. 여기 조인. 그럼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제 폴리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선택이 됩니다. 나머지 조인.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일반 라인이랑 라인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고 트림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반 라인과 서클이죠. 자, P-Edit 클릭하고 Yes, 그 다음 조인. 그러면 이렇게 P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P라인에, 그러니까 P-Edit의 조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P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P-Edit의 조인만 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랬더니 오토데스크사에서 조인 명령어만 똑 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P-Edit의 조인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로 별도로 만들어낸 게 조인입니다. 요 조인이 P-Edit의 조인 기능입니다. 지금 공부하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에 서클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이건 라인, 아크, 라인이죠. P-Edit 선택합니다. 그러면 떠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됐는데 나더 폴리라인, 폴리선이 아닙니다.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여기에 조인이요. 선택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P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만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인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분해하기. 자, 조인이요.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P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저께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좀 그려봤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요거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ML 스타일, M라인, 요거 ML 에디트라고 하는 거, 요거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멀티라인, 다중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멀티라인 스타일, 멀티라인 에디트입니다. 얘는 다중선 유형, 얘는 다중선 그리기, 얘는 다중선 편집.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다중선 만들고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중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벽선을 그려봤습니다. 여러 개의 벽선이 쭉 나오죠.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만든 명령어가 다중선입니다. 근데 이 다중선은 완벽한 명령어는 아닙니다.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명령어라 다중선으로 100% 다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엔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중선을 그리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중선에는 간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거리, 이 선의 거리, 이 선의 거리, 이 선의 거리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중심선에서 이 선까지 얼마 떨어져 있는가?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얼마 떨어져 있는가?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얼마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벽체를 그릴 때 여기가 200m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120mm였어요. 그러니까 100에다 120을 더해서 여기가 220. 그 다음에 여기 마감이 100mm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더하니까 32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M라인입니다. ML 스타일입니다. 자, 명령어 ML 스타일 그리고 엔터.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자, 모디파이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모디파이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다시 모디파이 하지 말고 여기 뉴 버튼 누르시죠. 뉴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W200이라고 하죠. 월 WALL 벽이란 뜻이죠. 그리고 200 두께가 200mm 짜리 벽입니다. 자, 컨티뉴. 그러면 여기에 주석입니다. 벽 200mm 내가 이렇게 200mm 짜리 벽입니다 라고 써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먼트 보이시나요?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나오죠. 벽은 중심선 기준으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입니다. 선택해 보시면 돼요. 선택하면 요 선택한 값이 여기 나옵니다. 컬러하고 라인 타입은 안 쓸 겁니다. 여기 색상 부여하는 거고 선 모양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진 않고요. 옵셋 자 플러스 100 그럼 여기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눌러보고 마이너스 100 자, 그러면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뉴 이번엔 W420이요. 컨티뉴 그럼 여기 나오죠. 자 add 하나는 220 자 add 다른 하나는 3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 W420 아이고 여기 디스크립션 안 바꿨네요. 벽 420 자 오케이. 그러면 선택하면 여기 주석이 바뀌죠. 선의 모양도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리고 오케이.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 어제 그린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불러오시면 돼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저는 그렸습니다.
자, 다 꺼내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어를 만드시고 레이어에서 기존의 단면 레이어 있죠. 기존의 단면 레이어는 끄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만드세요. 그러면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저장하신 거 맞죠? 안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빨리 만드시고요. M라인으로 도면을 그릴 건데, M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위에 이렇게 떠요. Justification이란 말이 뜨는데 이건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가 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케일이 2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그린 거에 20배를 키워서 그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케일은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요? 간혹 여기서 0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안 그려져요. 스케일은 1입니다. 스케일을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스티피케이션 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선이 맞춰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탑 제로 바툼입니다. 이번엔 바툼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의 아래쪽에 맞춰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러면 이렇게 선의 중간에 맞춰져서 나옵니다. 왜 중간이냐면 요 두 점 사이에 여기가 제로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멀티라인 클릭하고 한 번에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어제 그릴 때 엄청 옵셋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옵셋을 하지 않고 선을 쭉 따라 그리면, 자,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선 5개 다 그렸네요.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M라인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 보이시죠? 아까 ML 스타일에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W420하고 W200하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물음표 눌러보시면 이름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W200, W420 여기다 쓰시면 돼요. W200 그러면 ML 스타일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을 W420으로 다시 바꾸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려보시죠. ML 에디트. 그러면 여기 6개를 딱 나눕니다. 그리고 클로즈 크로스, 클로즈 T 이렇게 2개가 똑같아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자,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지고 통과하고, 끊어지고 통과하고. 여기가 지금 닫힌 거 보이시나요? 클로즈드 크로스 십자 모양인데 여기 닫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픈 크로스. 교차를 했는데 여기 열린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머지 크로스. 이 안쪽에 교차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ML 에디트 클로즈드 T, 클로즈드가 닫힌이고 T가 T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남을 부위를 클릭합니다. 이쪽을 남길 거면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을 남길 거면 이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남을 부위, 통과할 부위. 다시요. 남을 부위, 통과할 부위. 그럼 남긴 부위 통과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닫힌 교차가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오픈 T, 남을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안에 머지된 거, 교차된 거 보이시나요? 자, T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는 코너 조인트입니다. 아까 클로즈 안 한 경우가 이제 이 코너 조인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럼 여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코너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구석 부분을 마무리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ML 에디트. 여기 에디트 벌텍스하고 딜리트 벌텍스는 조금 냅두고 여기 커트 싱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트 싱글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 줄이 오픈됩니다. 이렇게 한 줄을 커팅하는 명령어가 커트 싱글입니다. 안쪽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안쪽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2번 눌러주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커트 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커트 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뚝 떨어져 나가느냐, 트림처럼 자르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자, ML 에디트 웨일드 올 용접하다예요. 이렇게 2개 끊어진 부위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한번 쭉 3개를 연달아서 해보시죠. 이번엔 M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삐뚤빼뚤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구석들 있죠, 코너들. 요게 벌텍스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립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ML 에디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딜리트 벌텍스, 즉 코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너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코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dd 벌텍스를 주면 이렇게 코너를 내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눌렀는데 별 이상 없잖아요. 이거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립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어로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트림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M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ML 에디트에 여기 머지 T요. 머지 T를 이용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남을 부위, 통과할 부위, 남을 부위, 통과할 부위. 이렇게요. 남기고 통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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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고 통과하고. 자, 제가 전부 다 했는데 요 코너 부분 있죠, 여긴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4군데를 빼고 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에 종종 에러가 나요. 자, ML 에디트, 그 다음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상 없죠? 그럼 이제 쓸 수 있고요. 자, 다시요.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코너 부분에 에러가 나요. 선이 안 그려진다든지 혹은 다르게 그려진다든지 자주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시면 M라인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벽선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까지 했으면 전부 다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전부 다 분해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문 만드는 걸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라인 넣고 옵셋 600. 자, 그 다음에 트림 옵셋 100. 자, 필렛. 여기는 나머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M라인은 딱 이렇게 테두리 만드는 것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900에 2100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 방문 틀이 있습니다. 옵셋 40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건 제가 분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인을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만 조인하고 여기는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옵셋 40 이렇게요. 자,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 끝점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요 대각선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 빨간색 대각선의 의미는 뭐냐면 경첩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경첩이 여기 있고 문이 이쪽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여기서 위로 900mm 올립니다. 900mm 이렇게 옵셋을 해요. 그 다음 안쪽으로 옵셋 60mm 이렇게 안쪽으로 60mm 옵셋을 합니다. 이건 다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서클 반지름 30mm를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다시 한번 볼까요?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서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이 원은 문손잡이입니다. 문손잡이는 바닥에서 900mm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들이 열고 닫는 그 문손잡이의 높이가 바닥에서 900mm입니다. 자, 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은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여기 왼쪽은 문지방이 있는, 오른쪽은 문지방이 없는. 요즘은 문지방이 없는 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문지방이 있는 문, 문지방이 없는 문, 이런 차이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렉탱글 900, 200 이렇게 900에 200이요. 자, 카피 여기 똑같이 900에 200입니다. 위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싹둑 자르면 폭이 200입니다. 자, 둘 다 분해하고 옵셋 40mm 똑같이 이렇게 40mm요. 근데 얘는 여기가 없어요. 문지방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문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문의 두께는 얼마냐면 35m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5mm를 양쪽에서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5mm. 자, 35mm 주시고, 그 다음에 문턱이 있죠. 문턱은 얼마냐면 이렇게 10mm입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문턱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이쪽으로요. 문 쪽으로, 문턱이 이렇게 걸리게끔. 그래서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안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렇게요. 자,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코너에서 코너로,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90도 세워 주시면 돼요. 다시 보실까요?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고 로테이트 이렇게 90도를 세워 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지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지방이 있는 문, 없는 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아크를 줍니다.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문 열리는, 맞네요. 문 열리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조인.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 자,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문턱을 표시한 거죠. 여기 문턱을 표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그린 거고, 이건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비율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대3, 1대30 이하는 얘처럼 그리고 이상은 얘처럼 그리고. 왜냐하면 1대40, 1대50 도면에서는 얘를 그리면 새까맣게 나와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리는 방법,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응용을 할 겁니다. 카피. 이렇게요. 카피. 제가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이거 분해하고, 자, 미러 대칭이죠.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이거 조인.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양쪽 문 열고 닫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 카피. 자, 딱 요만큼 늘어나요. 딱 요만큼. 여기 40mm만큼 늘어납니다. 자, 지우고 스트레치. 이렇게 40mm. 다 지우면 안 되겠네. 다시. 자, 얘는 지우고 스트레치 40mm. 자, 미러.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양문 여다지요. 이렇게 양문 여다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합니다. 자, 이동하기.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운데로요. 그 다음에 미러 대칭합니다.
그러면 회전문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문 사이즈가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죠.